242명을 태우고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12일 인도 서북부 아마다바드의 국제공항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줄리온 뉴욕시 의원이 발의한 제75주년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뉴욕주의회가 병원 내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의료 형평성 강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미클란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3회 국제청소년 음악대회가 뉴욕과 보스턴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242명을 태우고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12일 인도 서북부 아마다바드의 국제공항 인근에 추락해 최소 1명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오후 1시 39분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이륙 직후 1분이 채 되지 않아 급파강한 여객기는 공항 동쪽 메가니 나가르 지역의 주립 의대 숙소 건물에 충돌했고 폭발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은 총 242명으로 169명은 인도, 53명은 영국, 1명은 캐나다, 7명은 포르투갈 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여객기 탑승객 242명이 전원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여객기가 숙소 건물 식당에 추락해 그곳에 머물던 의대생 다수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기는 보잉사의 최신 중장거리 기종인 787-8 드림라이너입니다. 전 세계 70여 항공사가 1175대 이상을 운항 중이며 매일 2100편의 항공편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11년 787-8 드림라이너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발생한 첫 추락 사고입니다. 줄리온 뉴욕시 의원이 발의한 제75주년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뉴욕시의회는 11일 줄리온 시의원이 발의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매년 6월 25일을 6.25 한국전쟁 추모의 날로 지정해 이 전쟁에 희생된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발발된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참전용사들과 한국인 및 한인 이민자들에게 충격적인 기억이 남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전쟁으로 25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휴전협정으로 1954년에 전쟁 행위가 중단됐으나 현재까지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줄리 원시 의원은 이 결의안을 통해 뉴욕시는 매년 6월 25일을 6.25 전쟁으로 희생된 250만여 명을 추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날로 지정됐다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싸워준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병원 내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의료 형평성 강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닐리 로직 하원 의원과 존 리오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언어 접근성 확대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캐시 호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모든 병원이 영어 비사용자 및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언어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전문 통역사와 번역된 의료 문서, 그리고 환자 권리를 명시한 안내 표지 등을 통해 환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현재 570만 명 이상이 집에서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등 상당수가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민자와 저소득층 커뮤니티는 병원 이용 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닐리 로직 의원은 언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는 언어 접근성이 예외가 아닌 기본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시안계 시민단체들도 이 법안을 적극 지지했으며 시민단체 CACF는 16세 미만 자녀가 통역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한 보호조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클란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3회 국제청소년 음악대회가 뉴욕과 보스턴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재단은 지난달 31일 맨해튼에 이어 지난 7일 보스턴에서 두 번의 예선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예선전에는 2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백진영 미클란 문화재단 사무총장은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요청으로 올해 처음으로 뉴욕에서도 청소년 음악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뉴욕에서부터 오디션하러 보스턴에 오고 혹은 온라인 오디션으로 많이 참여를 해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번에 조금 더 많은 아이들한테 다가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뉴욕에서도 라이브 오디션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백 사무총장은 음악하는 청소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다며 이런 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큰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대회의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의 연주이지만 그래도 연주 애들 위너스 콘서트로 갈 때는 정말 프로페셔널처럼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게 하고 어리언스도 부모님들 또한 그 동네 주민들도 이렇게 좀 다 오픈을 해서 아이들이 그런 연주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있어요. 뉴욕과 보스턴에서 진행된 예선전에는 피아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재단은 뉴욕과 보스턴에서 우승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올 9월에 맨해튼 링컨 센터와 매사추세츠주 락포트 퍼포먼스 센터에서 연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단은 오는 30일 대회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비접촉식 교통결제 시스템 옴니를 이용한 승객들 사이에서 단일 승차 시 요금이 여러 번 청구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레딧 등 소셜미디어에는 대중교통을 3번 탔는데 요금은 13번 청구됐다는 등 단일 승차 시 요금이 여러 번 청구되는 유사 사례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문제는 5월 말 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옴니 청구 오류가 의심될 경우 옴니 고객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나 일부 승객들은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옴니 청구 관련 오류로 인해 과도한 요금이 청구된 바 있으며 당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환불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올해 말까지 메트로카드 발급을 중단하고 옴니 체계로 완전히 전환할 예정이며 기존 메트로카드는 판매가 중단된 후 최소 6개월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하루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를 최소 3,000건으로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과잉 단속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이민정책 사령탑으로 불리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차장은 지난달 말 하루 3,000명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으며 이는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설정한 목표치의 3배이자 바이든 시절 체포 건수의 10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밀러 비서실차장이 지난달 이민세관 단속국을 방문, 고위 간부들에게 불체자 체포 실적이 부진하다고 질책하면서 이민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단속 방법도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 언론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불법 체류자 약 20만 명을 추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4개월간 추방 실적보다 더 적은 것이어서 빈수레가 요란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밀러 비서실차장은 실적을 올리라는 포괄적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홈디포나 세븐일레븐 등 이주 노동자들이 자주 모이는 상점을 단속하라, 눈에 띄는 문신을 하고 범죄 조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을 단속하라는 등 매우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리면서 실무 책임자들은 더욱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은 더욱 강화됐고 합법 체류자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거나 추방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만 있어도 무조건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존의 이민당국 수사에 협조, 사실상 추방 유예 대상으로 분류됐던 이민자들을 수사기관으로 소환, 체포 수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려 했으나 북한 외교관들이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음에 따라 다시 친서 외교를 재개하려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친서를 작성, 뉴욕 유엔 대표부 주재 북한 외교관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 측이 이를 받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익명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를 작성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뉴욕 맨해튼의 북한 측 외교관들이 친서를 전달하려는 수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으며 뉴욕 외교관은 유엔 대표부 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와 관련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직접 접촉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워싱턴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줄 것인지 명확히 알기 전에는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형성한 만큼 당분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잠재적인 외교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백악관에 직접 문의하라고 말했고 백악관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친서 전달 시도를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거꾸로 이 같은 시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히토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파악함에 따라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재개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언제든 히토류를 무기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로 자동차, 방위산업 등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중국은 세계 경제의 급소가 히토류라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히토류의 엄청난 위력을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도 중국은 이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미국의 포드, 일본의 스즈키 등 자동차 업체가 생산 속도를 낮췄고 폭스바겐은 협력사의 히토류 함량이 적은 부품 등 대체제를 찾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히토류가 들어가는 부품의 생산을 아예 중국으로 이전, 히토류 수출 규제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산업용 자석 생산업체인 독일 회사는 자동차 산업 전체가 완전한 패닉 상태라고 규정할 정도로 히토류의 위력은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드론과 F-35 전투기 등 방위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에도 히토류 자석이 필수적인 것으로 드러나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멈추면 이들 산업도 개점 휴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중견 국가들이 똘똘 뭉쳐 이에 대응함으로써 미국이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기존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선진국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미국을 배제하고 자신들끼리 무역, 외교,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을 글로벌 미들 파워, 즉 중견국가 파워라고 규정하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절대적 강자는 아니지만 글로벌 경제와 정치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과시하므로 이들의 행보에 미국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전 이들 미들파워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국가 정책의 핵심에 두고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조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하면서 국제 질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들파워 국가들은 예측 불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을 배제한 채 서로 간의 경제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전통적 동맹 관계가 아닌 국가와도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고립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며 미국의 도움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 것처럼 보였던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생존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0년 이후에서 탈퇴한 영국과 협력을 강화했고 캐나다와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무역과 안보 분야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교 전문가는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 고립 현상이 극명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며
다시 강한 압박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방금 나왔다. 훌륭한 수치라고 평가하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미국 정부의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주인 17일과 18일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고 금리 1%포인트 인하는 울트라컷으로 불리며 한꺼번에 이만큼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됩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2.4%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하는 것이고 트럼프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을 개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이것은 두 나라를 위한 위대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 어제 뉴욕에서 조만간 미국 경제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 실제 수치를 보게 될 것이며 실제 수치가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아마도 7월과 8월, 9월과 10월에는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은 감소하고 물가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다만 관세로 인해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지만 배가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 창업자 가족이왕은 없다는 트럼프 비판 광고를 게재, 트럼프가 월마트에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며느리인 크리스티 월튼이 지난 8일 뉴욕타임스에 노킹스데이라는 전면 광고를 게재했으며 노킹스란 왕은 없다는 것이지만 속뜻은 트럼프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월마트 창업자 가족이 트럼프 비판 광고를 게재한 것을 계기로 트럼프 반대 진영은 오는 14일을 노킹스데이로 선언하고 미 전역에서 트럼프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월마트 창업자 며느리의 광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나 특정 정책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독재자의 침략에 맞선다, 우리는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한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 비판 문구들이 적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지지자들은 월마트와 창업자 가족을 비판하며 월마트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이라는 친트럼프 단체는 X에 광고를 올린 뒤 이래도 당신들은 월마트에서 물건을 살 것이냐라는 글을 올렸고 지지자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 글을 리트윗하며 동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X 가입자는 월마트 보이콧 운동을 시작할 때가 됐다. 월마트 상속녀가 미국인과 소비자를 위협하는 혁명을 후원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마트는 그 광고는 크리스티 월튼이 낸 것으로 월마트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월튼은 이사회 멤버도 아니며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1967년 뉴욕 한국일보를 창간한 어무택 전 뉴욕 한국일보 사장이 86세 일기로 지난 8일 별세했습니다. NJ 트랜짓 기관사 노조가 7년간의 새로운 노동 계약을 승인하며 지난달 발생한 3일간의 파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유학생 비자 및 입국 제한 강경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2023-2024학년도 전국 유학생 110만여 명은 등록금 등을 통해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오는 22일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공장의 라인 끝에서 고객집까지 자율주행해서 갈 최초의 테슬라는 오는 28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효용이 입증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미국 영공을 드론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유료 TV 가입자 감소와 거시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미국 기반 인력의 3.5%, 약 65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넘어진 진열장에 깔린 고객이 코스트코를 상대로 1,411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주 퀀타스 항공은 적자 운영 중인 저비용 항공사 자회사 제스타 아시아의 영업을 내달 31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본사인 싱가포르의 직원 500명이 해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